엔비디아의 주가는 영원히 우상향할 것만 같았습니다. 젠슨 왕이 무대 위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블랙웰을 지켜들 때만 해도 전 세계 투자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에 환호했죠. 그런데 지금 그 환호가 서늘한 비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압도적인 게임 체인저라던 블랙웰에서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나들며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섰던 엔비디아의 아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1조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거품론이 다시 무섭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반도체 칩 하나가 몇 달 늦게 나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인공지능 산업의 수익성, 그 자체가 거대한 신기루일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반도체 주식과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들은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20여 년 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닷컴 버블 당시의 광기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젠슨 황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블랙웰 지연 사태의 진짜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위기의 징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거대한 몰락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블랙웰의 지연이 불러올 나비 효과는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까요? 수조 원을 쏟아부은 빅테크 기업들의 영수증이 이제 막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수증에 적힌 숫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블랙웰의 지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명확합니다. 엔비디아가 약속했던 성능의 핵심이 바로 이 칩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겁니다. 바로 패키징 공정에서의 수율 문제입니다. 반도체를 단순히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묶는 기술이 한계에 부딪힌 셈이죠. TSMC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엔비디아의 설계가 너무 무리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후문입니다. 젠슨 황은 그동안 TSMC와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자랑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쏟아붓고 있는 자금의 규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 곳만 하더라도 분기당 10조 원이 넘는 돈을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남들보다 먼저 더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을 내놓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가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 엔비디아의 칩을 샀는데 정작 그 칩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모델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최고급 오븐을 수천만 원 주고 샀는데 정작 구울 빵이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오븐 값은 계속 나가고 주방은 점점 커지는데 손님들에게 팔 수 있는 빵은 아직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인공지능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은 여전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투자자들의 인내심보다 훨씬 느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자본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공지능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매출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거대한 투자가 이익으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질문 말이죠. 젠슨 황은 블랙웰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지가 석 달이나 늦게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은 자본시장에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수조 원의 이자 비용과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시간인 동시에 경쟁자들이 추격할 수 있는 틈을 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한 생산 지연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블랙웰의 설계 결함이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라면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칩인 루빈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설계의 로드맵 전체가 꼬여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젠슨 황이 최근 자신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소식은 이런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수장이 주식을 판다는 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까요? 답은 뻔합니다. 고점이라는 확신 혹은 다가올 폭풍에 대한 대비겠죠. 우리는 여기서 과거의 닷컴 버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사라졌고 거품이 꺼지는 고통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열풍도 그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스닥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이 상황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엔비디아의 고대 역풍 메모리를 공급하며 성장을 구가하던 우리 기업들에게 블랙웰 지연은 곧바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재채기를 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독감에 걸리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단순한 재채기가 아니라 심각한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은 이제 냉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는 실제 출하량과 수익성 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죠. 그들은 이미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연은 곧 경쟁자들에게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조차 인공지능 산업 전체에 거품이 꺼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실제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정당화할 만큼의 혁신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젠슨 황이 설계한 거대한 마케팅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블랙웰의 지연은 그 진실을 드러내는 첫 번째 균열일 뿐입니다. 이 균열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엔비디아의 공급망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젠슨 황이 TSMC의 웨이 저자 회장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칩을 늦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실패에 책임을 지고 수조 원의 손실을 떠안을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기싸움의 결과가 앞으로의 반도체 패권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투자 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젠슨 황과 웨이 저자의 만남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요구한 블랙웰이 복잡한 설계가 수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엔비디아는 TSMC의 패키징 공정 숙련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조 원대의 손실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를 두고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의 균열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공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빅테크 기업들의 지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코이아 캐피털의 파트너인 데이비드 칸이 던진 질문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입되는 비용과 거기서 창출되는 매출 사이에는 무려 6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기 위해 쏟아붓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그 칩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은 챗GPT 유료 결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비서를 도입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건비를 아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빅테크 기업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투자를 멈추는 순간 경쟁자에게 주도권을 뺏길 것이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죠. 모두가 이 투자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옆집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하는 광기 어린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블랙웰의 지연은 이 위태로운 레이스에 찬물을 띄얹는 격입니다. 칩이 늦게 나온다는 건 빅테크 기업들이 계획했던 인공지능 서비스의 출시가 늦어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수익 실현의 시점이 뒤로 밀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영수증만 계속 날아오고 수익은 감감무소식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블랙웰이 직면한 문제가 단순히 칩 설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전력과 열 문제입니다. 블랙웰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모하는 전력량이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칩을 사고 싶어도 그 칩을 돌릴 전기가 없어서 못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최근 원자력 발전소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이제는 에너지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이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라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전력망이 받쳐주지 못하고 열을 식힐 냉각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 칩은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젠슨 황이 블랙웰의 성능을 자랑하며 1조 달러의 가치를 외칠 때 시장은 그 이면에 숨겨진 막대한 유지 비용과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용의 청구서가 하나둘 도착하면서 투자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 모든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은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을 미리 당겨와서 반영한 수치죠. 하지만 블랙웰의 지연으로 그 성장의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면 주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거품이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조정입니다. 문제는 이게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이들의 장비를 만드는 수많은 협력업체까지 도미노처럼 엮여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수출이 엔비디아라는 단 하나의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거대한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하가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의 재고는 쌓여가고 현금 흐름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월가에서는 인공지능 겨울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인공지능은 몇 차례의 황금기와 겨울을 반복해왔습니다. 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정점을 찍었을 때 실질적인 수익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자본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블랙웰 사태는 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눈송이일지도 모릅니다. 젠슨 황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근 매도한 주식의 액수는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입으로는 미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현금을 챙기고 있는 이 이중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그가 정말로 블랙웰의 성공을 확신한다면 지금처럼 주가가 흔들리는 시기에 주식을 파는 선택을 했을까요? 시장의 의구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명제는 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희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닷컴 버블 당시 아마존의 주가는 90% 넘게 폭락했습니다. 아마존이 망해서가 아니라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엔비디아와 빅테크 기업들도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할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신뢰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는 기술은 더 이상 자본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블랙웰의 지연이 불러온 이 균열은 인공지능 산업의 구조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블랙웰이 성공적으로 출시된다고 해도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엔비디아의 칩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체 칩 개발에 나선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들이 가장 무서운 경쟁자로 변하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걸까요? 빅테크 기업들의 내부 회의실에서는 이미 플랜 B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나, 구글의 TPU 같은 자체 칩들이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젠슨 황이 블랙웰의 결함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고객사들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탈출구를 찾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엔비디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순간 그동안 누려왔던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시나리오는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급격히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적응 속도를 앞지르지 못하고 실생활에서의 효용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자본은 냉정하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미 일부 해지 펀드들은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정리하고 전통적인 가치주나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젠슨 황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가는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과 수익성 지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블랙웰의 지연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이어온 인공지능 광풍의 임계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어왔던 1조 달러의 인공지능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과연 젠슨 황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품이 터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까요?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블랙웰이 몇 달 늦게 나오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전 세계 경제의 운명이 젠슨 황이라는 한 사람의 입과 손끝에 달린 기형적인 구조에 있는 거죠. 지금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상승분 중 상당수가 오직 엔비디아 한 종목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거대한 도박판인 셈입니다. 만약 블랙웰이 시장의 기대를 단 1%라도 밑돈다면 그 파장은 단순히 주가 하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담보로 수십조 원의 대출을 받아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과 중견기업들이 연쇄부도를 맞이할 수도 있는 시한폭탄인 거죠.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20여 년 전 광섬유 케이블을 전 세계에 깔며 무한한 인터넷 세상을 꿈꿨던 월드컴과 앨런의 몰락이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당시에도 기술은 진짜였지만 그 기술을 지탱할 수익 모델은 가짜였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젠슨 황은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혁명의 영수증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마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은 우리가 마주한 벽이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라 물리적인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블랙웰 한 대가 소모하는 전력량과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필요한 물의
물의 양을 계산해보면 이건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력이 일본 전체의 전력 소모량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수익을 위해 지구의 자원을 미리 가불해서 쓰고 있는 셈이죠. 젠슨 황은 이 모든 위기를 기술로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최근 보여준 행보는 그 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자신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현금을 확보하는 수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파티가 끝나가고 있으며 누군가는 마지막에 남겨진 설거지 비용을 독박 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의 입이 아니라 지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보도자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재무제표와 재고자산의 숫자들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품은 가장 화려하게 빛날 때 터지는 법입니다. 블랙웰의 설계 결함은 그 거품의 표면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일 뿐이지만 그 균열이 불러올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1조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게 될까요? 이 거대한 붕괴의 전조 현상은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결국 블랙웰의 지연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자본의 탐욕을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예고편인 셈이죠. 젠슨 황의 화려한 무대 매너와 장밋빛 전망에 취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건 차가운 숫자가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은 여전히 유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에서 내 소중한 자산이 녹아내린다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위기는 곧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위기이고 이는 곧 여러분의 계좌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국 시장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 시장은 독감에 걸린다는 격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름 끼치도록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은 단순한 독감이 아니라 더 치명적인 질병이 우리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닷컴 버블의 교훈은 기술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투자자의 인내심이 먼저 바닥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열풍도 그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려움에 떨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젠슨 황이 설계한 화려한 환상에서 잠시 깨어나 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냉정하게 읽어내는 진짜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품이 걷히고 난 뒤에야 누가 벌거벗고 헤엄치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오늘이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노트였습니다.